attacking 수 and 없는 trying to 일이 intervene, 일어났습니다. but they struggled. In the 평범한 backyard, 토요일 along with 오후가 4 dogs, 순식간에 one of the 생지옥으로 dogs became 변해버린 vicious 거예요. with deputies, 제가 prompting 잠시 one of them 눈을 to 뗀 fire 사이 제 around towards the 아들에게 두 dog, 마리의 hitting it 살인견이 in the leg. 접근하고 Now, 있었습니다. the man was taken to a 그 hospital 순간 where he 온몸에 was 소름이 pronounced 돋았어요. dead. Video 하지만 shows 더 sheriff's deputies 충격적인 건 carrying 그 out an infant 다음이었습니다. child and 갑자기 하얀 번개 같은 존재가 나타나 아이와 맹견들 사이를 가로막았거든요. 바로 우리 집 진돗개였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기만 했던 그 개가 말이에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이 만들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한치의 과장도 없는 진짜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저는 김태준입니다. 42살이죠. 2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4살 아들 지훈이와 함께 미국 오하이오주 교회로 이주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키우던 진돗개 별이와 함께요. 사실 미국행을 결정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한국에 있으면 아내와의 추억이 너무 생생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매일 지나는 길목마다 자주 가던 카페마다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도 자꾸 엄마를 찾았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사 해외 파견 기회가 생겼을 때 주저없이 지원했습니다. 물론 별이도 함께 데려왔죠. 별이는 아내가 신혼 때부터 키운 개였거든요. 아내의 마지막 흔적 같은 존재였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시계를 보니 2시가 막 넘었습니다. 저는 집 2층 서재에서 화상회의 중이었죠. 한국 본사와의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지훈이가 뒷마당에서 혼자 블록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랬죠. 처음 이사 왔을 때 몇몇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옆집 핸더슨 씨는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몇 번 불평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아서 잔디 관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사실 저에게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2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말입니다. 그날도 저는 회사 회식 때문에 늦었죠. 아내 혼자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야 했어요. 그 길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제가 함께 갔다면, 아니 애초에 회식을 거절했다면, 그런 생각이 아직도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미국으로 온 후로는 최대한 재택 근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도 어쩔 수 없이 중요한 회의가 있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지만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였어요. 시차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태준 씨,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본사 부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화면에 집중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지 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때 별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데크 아래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곤 했는데 말이죠. 별이는 아내가 새끼일 때부터 키운 진돗개예요. 순백색 털에 똑똑한 눈을 가진 아름다운 개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별이는 지훈이에게 더욱 애착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요. 저는 별이가 일어서는 모습을 흘끗 봤지만 회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화면 속 동료들은 여전히 숫자와 그래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현지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가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편견이 힘들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제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회의에서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다른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그때서야 주목받는 일이 많았죠.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이사 왔을 때 인사를 드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핸더슨 씨는 제가 잔디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며 몇 번 불평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파트 생활만 해봐서 잔디 관리 같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회의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답했어요. 네,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죠. 아직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사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차에 싣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커튼 사이로 슬쩍 밖을 내다봤습니다. 옆집에는 한 달 전쯤 젊은 커플이 이사를 왔어요. 브래드라는 20대 초반 남자와 제시카라는 여자친구였죠. 브래드는 자신이 개 훈련사라고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집 뒷마당에 큰 철제 우리를 설치했었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봤어요. 개 훈련사니까 당연한 시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적인 개 훈련소와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우선 밤마다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사나웠어요. 그냥 짖는 게 아니라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으로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브래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수상했어요. 대부분 험상궂은 남자들이었고 늘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시카가 울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봤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이웃의 사생활에 끼어들 수는 없었죠. 핸더슨 씨도 브래드를 못마땅해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젊은이 뭔가 수상해요. 개 훈련사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훈련소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시에는 그냥 핸더슨 씨가 까다롭게 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브래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제시카가 뭔가 묻는 것 같았지만 브래드는 계속 고개를 저었죠. 브래드,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짐을 싸는 거야? 제시카의 목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서둘러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사실 저는 브래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개 훈련사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 밤늦게 나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브래드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봤고요. 한 번은 제시카가 울면서 나오는 것도 목격했었습니다. 태준 씨? 태준 씨 괜찮으세요? 화상회의 화면에서 동료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깐 집중이. 그때 별이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는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뒷마당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개가 저런 자세를 취할 때는 분명히 위험을 감지했을 때입니다. 별이는 원래 예민한 편이었거든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항상 먼저 알아차렸어요. 진돗개는 원래 경계심이 강한 견종이에요. 특히 자신의 영역과 가족을 지키려는 본능이 뛰어나죠. 별이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위험을 감지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서둘러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네요.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 씨,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냥 집안일이 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를 끄고 창밖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블록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고 별이만 유독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브래드가 제시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냥 차에 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제시카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브래드,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지? 요즘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지금은 시간이 없어. 빨리 타라니까.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웃의 사생활에 끼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저 별이가 왜 저렇게 경계하는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브래드가 마지막 짐을 차에 실으면서 뒷마당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사실 그 전부터 브래드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밤늦게 수상한 남자들이 와서 브래드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이는 걸 봤거든요. 그때 들린 대화 내용이 기억났어요. 브래드,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어. 돈을 갚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따올 수 있을 거야. 경기? 너 혹시 또 투견에 돈 걸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브래드가 투견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갑자기 우리에서 엄청난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쇳소리와 함께 무언가 큰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브래드가 우리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2마리의 거대한 핏불이 우리에서 뛰쳐나오는 거였어요. 그 핏불들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별이보다 2배는 커 보였고 근육질 몸매에 커다란 머리.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특히 무서웠어요. 차갑고 공격적인 눈빛이었거든요. 핏불이라는 견종에 대해서는 미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개였거든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종종 뉴스에 나오죠. 대부분 사람을 공격했다는 안 좋은 뉴스로요. 그런 개가 2마리나 풀려났다니요. 브래드, 개들이 나왔어.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브래드는 이미 차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였어요. 미안해, 제시카. 나 혼자 가야겠어. 브래드가 차 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제시카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브래드, 걔들은 어떻게 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 정말 미쳤어? 하지만 브래드는 대답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져버렸어요. 제시카 혼자 남겨둔 채로 말이죠. 정말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죠.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핏불 2마리가 우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중 1마리가 우리 집 울타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별이의 으르렁거림이 더욱 격렬해졌어요. 이제는 확실히 위험을 감지한 상태였습니다. 별이의 몸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등털이 모두 곤두서고 꼬리가 팽팽하게 서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집 안으로 들어와. 하지만 지훈이는 블록놀이에 너무 집중해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4살 아이가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면 주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1층으로 가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핏불들이 우리 마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죠. 제시카가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개들이 탈출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토요일 오후 대부분의 이웃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제시카의 외침을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뛰어내려가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제가 회의에 집중하고 있을 때일까요? 2년 전 아내 사고 때처럼 또다시 제가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걸까요? 그때 아내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회식이 좀 늦어질 것 같아. 지훈이 데리러 가는 거 미안해. 괜찮아요. 조심해서 와요.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만약 그때 회식을 포기했다면, 아내와 함께 지훈이를 데리러 갔다면, 그런 후회가 2년 동안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일에 집중하는 사이 아이가 위험에 처한 거죠. 이번엔 제가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더 이상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별이는 이미 뒷마당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목털이 곤두서고 꼬리가 팽팽하게 서 있었죠. 진돗개 특유의 경계 태세였어요. 별이를 보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야. 진돗개는 한 주인만 섬긴다고 하잖아.
우리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내 말이 맞았어요. 별이에게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특히 지훈이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지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란 진짜 형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1층에 도착한 저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멈춰섰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 그것도 3마리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뒷문 유리창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2마리의 핏불이 지훈이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녀석들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별이보다 훨씬 크고 근육질이었죠. 머리도 크고 턱도 두껍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2마리 핏불과 지훈이 사이에 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별이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죠. 지훈이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큰 개들이 와서 신기한 듯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큰 멍멍이들이 왔어요. 지훈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위험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별이가 낮은 목소리로 경고음을 냈어요. 그것은 평소에 듣던 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깊고 위협적이었죠. 마치 야생 늑대의 울음 같았어요. 핏불 2마리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애물의 등장이었죠. 녀석들은 서로를 짧게 쳐다보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또다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저를 마비시켰습니다. 별이는 지훈이를 등 뒤에 두고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 서 있었어요. 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야 할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만 있었죠. 사실 별이에게 지훈이는 특별한 존재예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함께 했거든요. 지훈이가 태어날 때도 별이가 옆에 있었고 지훈이가 첫걸음을 뗄 때도 별이가 지켜봤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죠. 마치 아내를 대신해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핏불 중 1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를 우회해서 지훈이에게 접근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이는 재빨리 그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절대 지훈이에게 가는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듯이요. 다른 핏불은 정면에서 별이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이제 별이는 양쪽에서 오는 위협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작은 진돗개 1마리가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2마리를 상대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진돗개가 가진 충성심, 그 깊은 본능이 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핏불 1마리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핏불이 별이를 향해 몸을 날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이는 놀랍도록 재빠르게 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즉시 반격했죠. 별이의 움직임은 정말 놀라웠어요. 진돗개의 본능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라 움직임을 봉쇄하려는 전략적인 공격이었어요. 핏불의 뒷다리를 겨냥해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2마리였어요. 별이가 1마리를 상대하는 동안 다른 핏불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별아!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뒷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마리의 개가 뒤엉켜 굴러다니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별이의 하얀 털이 흙과 피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마리가 목덜미를 물려고 하면 몸을 웅크려 피하고 다른 1마리가 배를 공격하면 재빨리 몸을 뒤집어 내 다리로 쳐냈어요. 저는 급히 정원 창고로 뛰어갔습니다. 뭔가 도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삽이라도 괭이라도 뭐든 좋으니까 별이를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지훈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아앙! 별아! 아빠!
지훈이의 울음소리가 싸움의 소음을 뚫고 별이의 귀에 들렸나 봐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쳐가던 별이의 눈에 다시 강렬한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별이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짓누르던 핏불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섰어요. 다리 한쪽을 절뚝거렸지만 다시 지훈이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는 삽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하면 별이까지 다치게 할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회의가 갑자기 끊겨서 걱정이 되어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런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죠. 지금은 안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떨어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창문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제시카였습니다. 제시카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911에 신고해주세요. 제시카도 브래드가 남기고 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간신히 911에 연결했습니다. 911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개가. 개 2마리가 우리 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가 맞고 있는데.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공포와 절박함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경찰과 동물보호 요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를 말하는 동안에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별이는 이미 여러 군데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조금도 싸움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챕터 6 공동체의 각성. 제 비명과 제시카의 외침이 조용한 토요일 오후를 깨뜨렸어요. 하나둘 이웃들이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맞은편 집의 핸더슨 씨였어요. 평소에 저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던 분이죠. 잔디 관리 때문에 몇 번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 저게 뭐야? 핸더슨 씨가 울타리 너머를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곧이어 옆집 게이블 부인도 나왔어요. 장미 덤불을 손질하던 중이었는지 장갑을 끼고 있었죠. 오 마이 갓. 태준 씨 집에 무슨 일이야? 동네 소년 하나가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멈춰 섰어요. 다른 집들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가 울면서 이웃들에게 설명했어요. 제 남자친구가 개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열고 도망갔어요. 저도 모르는 일이에요. 뭐라고? 당신 남자친구가? 핸더슨 씨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브래드가 개 훈련사라고 했는데 밤늦게 나가는 것도 훈련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어요. 제시카도 브래드의 정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시카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도 속은 거죠. 핸더슨 씨가 다른 이웃들에게 소리쳤어요. 누가 911에 신고했어? 제가 했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소리쳤어요. 여전히 삽을 들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게이블 부인이 말했어요. 저 개들 얼마 전부터 수상했어요. 밤에 계속 짖고 브래드라는 젊은이도 이상한 사람들과 자꾸 만나고 이웃들의 증언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브래드가 평소에 얼마나 수상한 행동을 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죠. 건장한 남자 한 명이 정원용 갈퀴를 들고 울타리에 다가왔어요. 태준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맹렬하게 싸우는 개들에게 함부로 다가가기는 위험했어요. 자칫하면 자신도 공격당할 수 있었거든요. 조심하세요. 핏불은 정말 위험해요. 다른 이웃이 외쳤어요. 제시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 정말 몰랐어요. 브래드가 투견을 기른다는 걸. 불법 도박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뭐라고? 투견? 사람들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최근에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왔어요. 브래드가 돈을 많이 잃었다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도망가는 거였어요. 제시카의 고백으로 브래드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게 훈련사가 아니라 불법 투견 도박에 관련된 사람이었던 거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핏불들을 더욱 흥분시키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거든요. 이웃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반면 작은 진돗개 한 마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핸더슨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태준 씨, 저게 정말 대단해요. 저런 용기는 처음 봅니다.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별이의 행동을 보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별이는 지훈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핏불들의 공격도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별이는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뒷다리 하나는 거의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죠. 하지만 별이의 눈만은 달랐어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가진 그 고대의 충성심, 자신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본능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삽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별아,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핏불 한 마리가 별이의 방어를 뚫고 지훈이 쪽으로 몸을 날렸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삽을 휘둘렀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지훈이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별이가 움직였어요. 남은 힘이 없었을 텐데도 별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던졌습니다. 지훈이에게 돌진하는 핏불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선 거예요. 핏불의 거대한 몸과 별이의 작은 몸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별이의 몸이 공중에서 꺾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별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이웃들도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2대와 동물보호소 벤이 급정거하며 집 앞에 멈춰섰어요. 경찰관들과 동물보호 요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동물보호 요원이 마취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쓰러진 별이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거였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별이는 비틀거리며 다시 지훈이 앞에 섰어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물보호 요원이 핏불들을 향해 마취총을 발사했어요. 한 마리가 쓰러지고 곧이어 다른 한 마리도 마취에 걸려 움직임이 느려졌습니다. 저는 급히 지훈이에게 달려갔어요. 지훈아, 괜찮아? 지훈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별이가 완벽하게 지켜낸 거였습니다. 별이는 즉시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상처가 여러 군데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필요했죠.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브래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불법 투견과 동물 유기 혐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래드는 투견 도박에 깊이 관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큰 돈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 도주를 계획했던 거였죠. 경찰관이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브래드는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투견장을 전전하며 도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어서 집까지 담보로 잡혔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시카가 알고 있던 브래드는 완전히 가짜였던 거죠. 제시카는 브래드와 완전히 결별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제시카도 브래드의 정체를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정말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브래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걸. 그게 훈련사라고 했는데 밤늦게 나가는 것도 훈련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제시카 잘못은 아니었죠. 제시카도 피해자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시카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도 속은 거죠. 놀라운 건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별이를 위해 수술비 모금을 해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평소에 저희 가족을 곱지 않게 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핸더슨 씨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태준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별이 같은 개를 키우는 분이라면 정말 훌륭한 분이실 거예요. 핸더슨 씨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별이의 용감한 행동이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거였죠. 그리고 한국개가 이렇게 충성스럽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돗개라고 하셨죠? 정말 대단한 견종이네요. 게이블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동네에 별이 같은 영웅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한국개가 이렇게 용감하다는 건 몰랐어요. 다른 이웃들도 하나둘 와서 격려해 주었어요. 어떤 분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별이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태준 씨, 한국에 대해서 더 알려주세요. 진돗개 말고도 한국에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별이가 한국의 문화대사 역할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의사는 별이가 정말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개가 저런 대형견 2마리와 싸워서 살아남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정말 강인한 의지력을 가진 개네요. 의사도 별이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30년간 수의사를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개가 도망가기 마련인데 끝까지 싸웠다니요. 별이는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별이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안겼어요. 별아, 고마워. 나 지켜줘서 고마워. 4살 아이도 별이가 자신을 위해 싸웠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후 동네에서 별이를 위한 감사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모든 이웃이 참석했고 심지어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별이에게 용기상을 주겠다고 했어요. 파티에서 핸더슨 씨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어요. 동네 입구에 작은 표지판을 세운 거였죠. 별이가 사는 동네 마이너스 진정한 용기가 있는 곳.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기자가 저에게 물었어요. 별이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년 기념물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과 함께 살아오면서 충성심과 용기를 길러온 견종이에요. 별이는 그 DNA 속에 새겨진 본능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들은 이제 별이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진돗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견종입니다. 특히 충성심이 뛰어나서 한 주인만을 섬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는 용기를 보여주죠. 사실 이 사건을 통해 저도 많이 변했어요. 2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의 그 무력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별이가 보여준 용기 덕분에 저도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별이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좋은 거죠? 지훈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 별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지훈이와 함께 뛰어놀고 있어요. 가끔 다리를 절뚝거리긴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별이를 동네의 영웅으로 여기고 있어요. 핸더슨 씨는 이제 제게 잔디 관리 노하우를 가르쳐 주려고 하고 게이블 부인은 지훈이에게 쿠키를 구워다 주곤 해요.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된 거죠. 심지어 제시카도 이 동네에 그대로 남기로 했어요. 브래드와는 완전히 헤어졌지만 이웃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떠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별이를 특히 아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돗개가 가진 그 특별한 충성심과 용기는 단순히 개의 본능이 아니라 수천 년간 한국인과 함께 해온 역사 속에서 길러진 특별한 정신이라는 것을요. 별이는 비록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슴 속에는 한국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진돗개를 보시면 그냥 예쁜 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는 5,000년 한국 역사와 함께 해온 충성과 용기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이렇게 훌륭한 개라는 것, 그리고 그런 개와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별이 덕분에 저는 이웃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었고, 제 아들은 생명을 구했으며, 무엇보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